그다음에 이제 오늘 나이키 소식도 아까 그 쓰리마일 섬 사태만큼, 쓰리마일 섬 원전 부활만큼 상당히 충격적 소식 같은데, 어쩌면 충격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이키 CEO 좀 교체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그 스타벅스 CEO 교체됐을 때도 나왔고, 빅토리아 시크릿 CEO 교체됐을 때도 계속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계속 나이키도 CEO를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후보로 나왔던 게 데커스 아웃도어의 호카를 뭐 거의 뭐 이제 전설 같은 브랜드로 그렇게 키워낸 그 이번에 6월 달에 은퇴한 그 데커스 아웃도어 전 CEO도 나이키 CEO로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시장에 많이 돌았는데, 근데 나이키 CEO는 그 데커스 아웃도어 전 CEO가 아니라 나이키 전직 임원인 엘리엇 힐이라는 분이 온다고 합니다. 이분이 근데 좀 4년간 현재 공백기가 있는데 2020년에 나이키에서 은퇴하신 분이고요. 근데 그 전에 32년 동안 나이키 인턴부터 시작해서 나이키 임원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영원한 나이키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흥망성쇠, 그리고 어떤 걸 키워야 되고 어떤 걸 좀 버려야 하는지 그런 걸 모든 걸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10월 14일자로 CEO 임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결국에 이렇게 새로 CEO 교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존 도나후 CEO가 기존의 서비스나우 CEO 출신인데, 서비스나우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사스 기업이죠. 아무래도 이런 클라우드 사스 기업 출신이다 보니까 뭔가 나이키를 온라인 판매, 이런 다이렉트 투 컨슈머 DTC 사업 강화의 적임자 아닐까, 그렇게 해서 데려왔는데, 뭐 실제로 DTC 사업, 그러니까 이 소비자 직접 판매, 온라인 판매 사업 강화는 분명했습니다. 근데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진을 좀 올리겠다고 그 도매 파트너들, 이제 너희한테 우리 좋은 제품 안 주겠다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도매 파트너들 뭐 플라커나 ABC마트 그런 데를 다 외면하다 보니까 이 파트너들을 대거 상실해서 시장 점유율을 좀 잃게 되는 엄청난 실책을 해버렸고요. 그 책임으로 결국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어트 힐 CEO, 이렇게 새로 오는 CEO가 오늘 바로 취임 첫 직원 메시지를 직원들한테 다 보냈다 하는데, 현재 나이키의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이키는 속도와 긴박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포부를 밝혔습니다. 뭐 10월 14일부터 시작한다니까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좀 미국 기업에 이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뭔가 내가 했을 때 사업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은 과감하게 CEO 자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CEO 데려오고, 이런 게 계속 미국 주식의 매력이고, 뭔가 미국이란 국가가 왜 그렇게 계속 번영하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나이키 결국엔 이 존 도나후 CEO가 와서 좀 했던 실책들을 몇 가지 한번 먼저 체크해 보고, 이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 문제다 보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나이키에서 DTC 전략, 그러니까 소비자 직접 판매, 온라인 판매 이런 걸 강화하고 이런 걸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이 한정판 드롭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죠. 좀 젊은 세대에서만 이걸 좀 많이 즐기는데, 그러니까 좀 이 온라인 그런 뭔가 사이버에 좀 미숙한 사람들은 이런 거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정판 드롭 판매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당첨을 돼야 살 수 있는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러면은 나이키 기존에 뭔가 그냥 막 그 마트 가서, 그러니까 ABC 마트나 그 풀라커 가서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한정판 모델들 구경도 못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좀 외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러닝이라는 거, 운동이란 거 자체가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특히 러닝 같은 경우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기가 최근에 많은데, 이 기능성을 찾는 러닝 크루 소비자들한테 나이키가 상당히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고요. 아무래도 이 기능성 대신에 계속 이런 디자인, 뭔가 콜라보레이션, 한정판 발매 이런 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러닝인들한테 이거를 많이 빼앗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결국 나이키에서 이렇게 DTC 전략 추구했던 게 분명히 긍정적 요소도 있었는데, 근데 한정판이란 거는 분명히 한 번만 발매해야 그 희소성 있고 가치가 있는 건데, 한정판 했던 거 이제 잘 팔리니까, 잘 팔리니까 우리 한 번 더 이거를 드롭으로 판매하자 그러면서 계속 한정판 발매를 남발하다 보니 희소성이 떨어지고 리셀 가격도 떨어져서 나이키라는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심각한 훼손을 겪은 그런 이슈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가 좀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는 이 펀런족, 그러니까 국내나 국내외로 이 펀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닝을 최근에 즐기는 세대, 그러니까 러닝 인구가 뭐 인류 역사상 지금이 가장 많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는데, 근데 이 펀런족은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러닝을 나는 뭐 달리기 선수처럼 트랙에서 맨날 달리면서 뭐 100m 달리기 뭐 시간을 뭐 0.5초, 뭐 1초 그런 걸 단축하는 게 목표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펀런족은 말 그대로 기록 단축이 아니라 그냥 자기 즐겁게 뛰면서 같이 뛰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가 분명히 이 뭔가 기록 단축에 그 좀 관련된 선수용 신발 그런 쪽에서는 분명히 좀 장점이 있고 실제로 육상 선수들도 나이키를 뭐 많이 신고 하는데 근데 그 정도 신발은 이 펀런족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좀 그냥 달리기 즐기는 펀런족은 그냥 무조건 편안하고 푹신한 신발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야 본인이 힘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맥시멈 쿠셔닝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이키가 기존에 출시했던 모델들 보면은 이 쿠션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출시하는 모델들 보면 이 쿠션이 막 점점 뭐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데 지우개가 뭐 근데 반면에 이제 나이키가 아닌 최근에 잘 나가는 브랜드들 뭐 온러닝이나 아식스, 호카 이런 데 보면은 이 밑창이 엄청 두툼하죠. 이런 게 그 맥시멈 쿠셔닝 약간 펀런족들 그러니까 나기는 그냥 즐기면서 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좀 맞춤형으로 나온 건데 나이키가 이거를 너무 늦게 캐치하고 뭐 최근에 이제 출시한 나이키 알파 플라이 이런 모델들 있지만 이런 것도 결국에는 너무 늦게 출시하다 보니까 이미 시장 점유율을 이 친구들한테 다 뺏겼습니다. 뭐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용어는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뭐 존 투 러닝 해 가지고 유산소 운동이 뭐 존 1 부터 존 5 라고 하는지 그 약간 구간이 있답니다. 근데 존 2는 약간 그냥 천천히 달리면서 뭐 이야기할 정도 그 정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최근 트렌드다 보니 결국에 그냥 무조건 푹신한 게 최고다. 뭐 선수처럼 기록 단축 그런 거 관심 없다. 그냥 나는 빨리 달리고 천천히 달리면서 이야기하고 결국 이 러닝 크루에서 뭐 소개팅하고 인연 만난다고 하니까 러닝 빨리 끝나고 나는 펍 가서 그 좀 뭐 이성을 꼬셔야 한다. 그런 사람들 최근에 워낙 많아서 그런 쪽에서 나이키가 이제서야 눈치를 챘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그동안 많이 뺏겼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키가 현재 뭐 이런 러닝 시장에서도 조금 타격을 받고 있고 하는데 나이키에 나이키라는 브랜드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나이키 조던 외에도 이 컨버스도 그래도 나이키 매출의 한 5% 이상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근데 컨버스의 매출도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스니커즈 시장에서는 아디다스하고 아식스의 오니츠카 타이거가 이 시장을 거의 주름잡고 있는데 컨버스 매출도 2023년 최고점을 찍고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것도 과연 새로 오는 CEO가 살려낼 수 있을지 이것도 반드시 주목해 볼 이슈입니다. 그리고 나이키 현재 최근에 이제 과거에 잘 나갔던 브랜드들 이런 과거에 잘 나갔던 프랜차이즈 모델들 이런 걸 이제 많이 접으면서 새로운 모델들 많이 출시하고 있는 건데 뭐 V2K 런이나 P6000 그리고 뭐 준보메로 그런 모델들 이제 출시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옛날에 나이키를 상징했고 지금도 나이키 매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나이키 에어포스 원 모델 이것도 확실히 최근에 뭔가 판매를 계속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게 판매를 줄이고 새로운 모델들 다시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는 데까지는 결국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제품 전환기가 좀 지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나이키를 상징했던 이 에어포스 1에 대한 구글 관심도는 아주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키가 뭐 최근에 러닝 시장 트렌드 그런 건 캐치했지만 여전히 확실히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많이 느리다는 걸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업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좀 기업 규모가 커지면은 그 기업의 좀 성장 사이클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좀 점점 느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죠. 최근에 이제 러닝 트렌드를 캐치하긴 했는데 근데 최근에 러닝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과거하고 진짜 완전히 차원이 달라 가지고 뭐 특히 헬스장만 가 봐도 국내에 이제 헬스장 가면은 웬만해선 중고등학생이 더 많죠.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막 옛날엔 다 PC방 다녔는데 요새는 헬스장 그렇게 많이 다니고 뭐 밖에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러닝 이외에도 그냥 각종 아웃도어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나이키가 아직 이 시장은 캐치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킹이랑 러닝화 외에도 하이킹, 트레킹화 이런 쪽 라인업을 적극적으로 출시할 필요가 있는데 나이키가 이런 쪽에 제품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고프코어로 그런 고프코어 트렌드에서 나이키 신발은 뭔가 같이 매칭할 만한 아이템이 없습니다. 확실히 보면 뭐 이런 호카나 그 온러닝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인기 많아지고 있는 살로몬, 아크테릭스 같은 브랜드들에서도 이 신발 뭐 점점 막 라인업 진출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뭐 호카나 온, 아식스 경쟁자 이런 친구들 상대하기도 힘든데 이제 뭐 살로몬도 인기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 있으니 나이키가 확실히 조금 여러 상대를 해야 되니 조금은 힘든 상황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이키가 조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CEO 교체는 분명 좋은 소식이었는데
근데 이 동종 업계에 있는 기업인 스케쳐스가 중국 시장 매출을 경고했다. 이게 어제 웰스파고 컨퍼런스에서 스케쳐스 CFO가 나와 가지고 올해 중국 매출 조금 더 압박받을 거다.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스케쳐스도 어려운데 나이키라고 다를 바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나이키 인기 정말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그런 게 이미 기존에 다 나오고 있는 건데 중국 경기도 좀 어렵고 나이키 브랜드 자체 인기도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스케쳐스 CFO의 하반기 중국에서 예상보다 더 나쁜 상황 올 것이다. 이런 거에 조금 우려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스케쳐스가 아시아 태평양 매출 비중 약 25% 나오고 있는데 나이키는 중국 단일 매출 비중만 약 15%고 아시아 태평양 매출 비중은 약 29%로 훨씬 크다 보니까 스케쳐스보다 확실히 뭔가 아시아 태평양 시장, 특히 중국에서의 이런 브랜드들 부진 이런 게 나이키에도 조금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나이키 대신에 어떤 선택지들이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은데 이런 거 약간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이런 브랜드들 이런 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결국 인스타그램 뭐 메타 플랫폼 사상 최고가 어제도 경신한 게 이걸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인스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런 계정 브랜드 계정에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한 번씩 추적해 보면 상당히 좋은데 이 온러닝의 팔로워는 최근 30일 동안 3.5% 증가한 210만 명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90일 동안 팔로워가 18.71% 급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브랜드들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 호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0일 동안 1.4%, 그리고 최근 90일 동안 4.87% 증가하면서 온러닝보다 확실히 확연히 이 트렌드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호카도 분명히 작년까지 잘 나갔는데 올해는 확실히 온한테 호카조차도 밀리고 있다. 이런 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아식스도 뭐 최근 30일간 인스타 팔로워 1.1% 증가하고 뭐 90일 동안 3.87% 증가했는데 뭐 아무래도 온러닝이 이 분야에 뭐 최근 90일 동안 18% 증가했으니까 확실히 최근 트렌드는 온러닝이다. 이런 거 나타나고 있겠고 근데 반면에 나이키는 최근 30일 동안 인스타 팔로워가 0.25% 감소했고 최근 90일 동안 0.63%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 팔로워가 3억 명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뭐 다른 브랜드들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은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 나이키란 기업이 뭐 주가가 계속 상승하려면 이렇게 덩치가 큰데도 계속 성장을 해야 하는 건데 네, 덩치가 큰데 이제 더 이상 본인 덩치도 유지하지 못하고 덩치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쟁 압박이 너무 커졌다. 이런 거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나이키의 안 좋은 소식만 있냐? 그건 아니라 이제 뭔가 투자 심리 개선 요인이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CEO 교체도 분명히 투자 심리 개선에 점화 도화선이 될 수도 있고 일단 11월 말에 나이키 투자자의 날이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이키가 결국에 이 11월 투자자의 날에서 뭔가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새로운 모델 공개하냐가 관건인데 뭐 내년 봄에 출시할 이 페가수스 프리미엄이란 모델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시장에서 크더라고요. 근데 이 외에도 보메로 18, 뭐 이 외에도 뭔가 새로운 모델들 좀 공개하면 소비자들 반향을 이끌 만한 걸 만들어내야 그래야 조금 젊은 세대에서 다시 나이키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투자자의 날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 있겠고요. 그다음 또 다른 뭔가 투자 심리 개선 요인으로는 비레크먼이 지난 24년 2분기 13F 파이를 통해 나이키의 신규 포트폴리오 이제 포지션을 구축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아무래도 비레크먼 하면 이 소비재 투자의 화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통 이제 사람들과 상당히 밀접한 그런 소비재 투자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이키가 비레크먼의 레이더에 일단은 포착돼 있는 상태다. 이런 것도 투자 심리에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나이키의 마지막 하나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이런 패션, 의류 브랜드는 상당히 중요한 게 디자이너, 디렉터의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얼마나 이 제품 디자인을 잘하고 뭐 스토리텔링을 잘하냐 그거에 이 브랜드 기업들이 다 달려 있는데 다가오는 가을에 뭔가 어쩌면 나이키를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도전할 수 있는 인물이 오긴 합니다. 이 일본의 디자이너인 니고가 나이키하고 협업을 시작하는데 약간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니고라는 디자이너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키코 코스타디노브 이분이 아식스에 이제 2020년에 디렉터로 들어오면서 새롭게 콜라보 시작하고 이제 인기 좀 좋으니까 완전 공식 디렉터가 돼가지고 아식스란 브랜드를 완전히 환골탈퇴시키고 부활시킨 게 키코 코스타디노브인데
근데 어쩌면 이 니고도 원래 기존에 20년 동안 아디다스맨이었습니다. 니고는 아디다스에서 디자인하고 아디다스랑 컬라보하고 그랬던 분인데 현재 그 LVMH의 겐조하고 본인 브랜드인 휴먼메이드 최근에 뭐 성수동 들어와서 여기도 그 젊은 사람들 정말 막 바글바글 하던데 여기 디렉터인 분이 이제 이번 가을에 니고하고 나이키 협업 시작한다니까 뭔가 협업 제품 잘 되면은 공식 뭐 디자이너 디렉터 채용해서 뭐좀 나이키를 부활시킬 기대는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 니고가 키코 코스타디노브의 전설을 재현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이키 주가 오늘 프리마켓에서 봐보면 어쨌든 CEO 교체했으니까 한 6에서 7% 정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결국 10에서 15년 주기로 이 패션이 돌고 돌다 보니까 뭐 2030년쯤에는 알파 세대한테 나이키가 쿨한 이미지 찾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케쳐스 여기도 어제 중국 시장 매출 둔화 경고하다 보니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나이키는 과연 이번에 중국 시장에서 어떤 모습 보여줬을지 그런 것도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최근에 가장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그 트렌드로는 가장 가파른 성장세 보이고 있는 온러닝. 아무래도 뭐 인스타 팔로워도 그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니까 주가 역시 그거를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키 투자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도이치방크에서는 나이키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뭐 새로운 CEO 임명에 따라 턴어라운드 노력이랑 성장에 대한 신뢰가 상승하고 있다. 뭐 나이키의 약한 펀더멘털은 앞으로 단기적으로 크게 간과될 것이며 다가오는 투자자의 날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라면서 스타벅스하고 비슷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 실적 악화보다는 CEO 교체에 주목하라 그런 목소리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